생활과 과학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찐막, 진짜 마지막 수업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거를 배웠었냐면은 화장품과 과학 단원에서 이제 비누와 세안제라고 해서 계면활성제의 어떤 특징, 이 때를 어떻게 벗기는지 이런 특징과 비누와 클렌징 폼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네, 잘했고요. 이제 어디부터 보면 되냐면은 프린트는 뒷장이에요. 프린트 뒷장이고 기초 화장품은 어떤 역할을 할까? 여기부터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계약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고 어떤 수업을 할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 화장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항상 세수한 다음에 바르는 기본적인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 화장품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초 화장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피부는 당연히 스킨은 우리의 몸을 보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경 끝이 묻혀서 감각, 어떤 촉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기관이 바로 피부가 되겠죠. 그래서 체온 조절도 해주고요. 그리고 체온을 유지해주고 비타민 D를 합성해주고 우리가 이제 자외선을 받아야지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외부 물질의 흡수 및 체내 성분의 휘발 제어 기능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피부예요. 스킨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사용하는 게 바로 기초 화장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쵸. 이 모든 기초 화장품의 목적은 바로 피부의 수분과 그리고 유분, 기름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흡습제, 수분 증발 방지제, 피부 유연화제 이런 것들이 기초 화장품의 성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수분기를 흡수해서 그거를 증발되지 않고 여기 가만히 머물 수 있도록 증발을 방지해주고 피부를 부드럽게 유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바른단 말이야. 뭐 스킨도 바르고 에센스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의 기본적인 성분은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거의 네 90% 이상은 유사한데 어떤 점성과 탄성과 각각의 어떤 특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 바를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당연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물이겠죠.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거의 70%가 이상이래요. 근데 이제 물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정제수라고 보통 화장품 보면 표기가 되는데 물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 물이 이 피부에 고스란히 스며들고 피부에 머물 수 있도록 이 증발을 막기 위한 적당량의 지질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70% 이상의 정제수와 어떤 지질과 각각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는 게 바로 화장품이다. 기초 화장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지방산 성분, 탄소가 많은 고급 알코올류, 오일류 등등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을 하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마이갓. 그래서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계면활성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거였죠? 바로 이 물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도와주는 게 계면활성제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화장품에도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안에 이 물의 성분과 기름의 성분을 모두 함께 가지고 어우러져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화장품을 딱 열었는데 이 물 따로 기름 따로 있으면 사용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런 성분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 보습제, 점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방부제, 항료와 함께 주름 방지, 미백 기능 여러 가지 등등등등 기능들이 극소량 들어간다고 해요. 화장품 광고에서 막 엄청나게 과장되게 광고하는 막 주름 방지되고 막 미백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 화장품 성분 중에 매우 극소량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성분은 공통적으로 거의 비슷한 성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화장품이 뭐 이제 엄청 비싼 것도 많고 한데, 물론 이제 비싸면 좋겠지만 싼 거라고 해서 뭐 엄청 안 좋고 또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성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거는 물과 기름 성분을 잘 섞이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성분이고, 이렇게 이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하는 거를 유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뭐 이제 이거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한 번씩 읽어보세요.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 아래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통해서 이 화장품의 성분이 표피가 있고, 이제 피부에 보면 표피, 겉에 있는 표피가 있고 아래에 진짜 피부가 있단 말이야. 이제 표피를 벗기면 진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진피층까지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계면활성제의 역할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는데, 합성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성품들이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계면활성제가 자신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많이 이용되는 게 뭐, 프로필렌 글리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보면 이렇게 안에 그림 나오지. 다양한 데서 여기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이런 성분들이 피부에 바를 경우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이 어떤 발암성을 가지고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요게 안 들어가고 친환경적인 거 써도 괜찮은데, 요게 들어간 것들은 조금 우리가 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여러분들 화장품에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한번 확인을 쭉 해보세요. 소듐 라우릴서페이트 이런 거 한 번씩 체크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이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화장품 안에 계면활성제의 성분 중에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면활성제뿐만 아니라 방부제도 들어간다고 해요. 왜냐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루 이틀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품질 유지를 위해서 방부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피부에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뭐 화장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부제가 뭐가 있냐면, 좀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파라옥시안식 향산 에스텔이라고 하는 파라벤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화학 방부제로, 그쵸, 지금 보면은 뭐 여성화 촉진, 유방암 등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가급적 피하면 좋은 그런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우리가 쭉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식물성 향균 물질, 에센셜 오일 같이 친환경적인 그런 성분들이 개발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 이런 것들을 안 쓰면 좋은 거잖아요. 한 번씩은 혹시 이런 게 내가 자주 쓰는 화장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선생님이 좀 뉴스 이렇게 막 발췌해 왔는데, 고농도의 파라벤, DNA 손상,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파라벤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파라벤이 살균제에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안 좋은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피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 화장품 속 주의해야 될 성분 찾기라고 해서 뭐 발암성이 의심되는 거,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환경 호르몬이 의심되는 성분들, 그리고 뭐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시간 날 때 내 화장품에 알게 모르게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한번 쭉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여러분들 원래 이거 과제로 내주려고 했는데, 뭐 마지막 수업까지 무슨 과제를 합니까? 네, 한 번씩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 괜찮을 때 한번 쭉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초 화장품만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자외선 차단제일 텐데요.
선크림이죠. 선크림입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를 보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가 가능하다고 해요. 자외선은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전자기파의 일종인데,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짧습니다. 파장이 짧다고 하는 거는 파장이 짧아질수록 진동을 많이 하니까 에너지는 커지거든요. 근데 이 자외선을요, 파장의 길이에 따라 UVA, UVB, UVC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UV선이라고 하는데, UV선은 뭐의 약자냐면,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울트라 바이올릿의 약자입니다. 울트라는 뭐야? 그거 넘어서 이거 외가 울트라고요. 바깥 외. 바이올렛은 뭐야? 보라색을 바이올렛이라고 하죠.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렛이 바로 뭐야? 자외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UV선, 자외선을 UVA, UVB, UVC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파장이 제일 짧은 게 UVC예요. 당연히 에너지는 제일 크겠죠. 파장이 제일 짧으니까 에너지는 제일 크고요. UVB는 중간인 것이고, 셋 중에서 UVA가 가장 파장이 기니까 에너지는 가장 작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괴력이 더 큰 친구가 UVC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닿으면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UVC일 거야. 그런데 그래. 여기 안 나왔는데 잠깐만. 이 중에서 UVC는요, 이 파장이 에너지가 제일 높은 이 UVC라고 하는 친구는 오존층에 걸려서 오존층을 통과하지 못해요. 사실상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근데 이 UVB는 오존층을 통과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실내 공간에 침투를 못해요. 파장이 그닥 길지 않아서 실내 공간에 침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미미해요. 우리가 바깥에서 엄청 오랫동안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사실 UVA가 가장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자외선인데, 나오죠 여기. 피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UVA 선이고, UVA는 진피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만드는 등 조기 노화의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히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외선으로부터의 이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잘 바르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 자외선, 여기 나오네. UVB는 천천히, 다시. UVB라고 하는 거는 실내에 잘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피부의 그을림이나 붉은 반점을 알 수 있는데, UVA는 어때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이 피부를 노화시킨다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친구지. 반드시 선크림을 우리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외출할 때 발라줘야 되고요. 우리가 선크림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이제 SPF와 PA 수치가 나와 있어요. SPF와 PA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SPF는 사실 뭐 SPF도 여러 가지 그 뒤에 숫자가 나와. SPF 8, 15, 30 나오는데 그 차이는 그닥 크지 않아요. 근데 이 PA라고 하는 친구는 차이가 좀 큰데, PA 뭐 플러스가 있고 풀풀이 있고 풀풀풀이 있는데, 이 플러스가 한 개 있는 친구는 2배, 4배이고 2개 있으면 4배, 8배 점점 2배씩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PA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을 잘 시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PA 수치가 높은 거를 구매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훨씬 확실하게 이 자외선을 차단시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외선은 또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화학적 차단제는 보통 이제 유기자차라고 이야기해요. 유기자차. 이 친구는 피부에 굉장히 투명하게 발려요. 그러니까 들뜨지 않는 거지. 피부에 투명하게 발리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떤 피부의 자극이 좀 크기 때문에 피부에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자외선 차단을 시키냐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자외선을 겉에서 이렇게 흡수시켜 버려요. 흡수되면서 소멸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자외선 차단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피부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단점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무기자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무기자차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겉에 발리면서 이렇게 빛을 바깥으로 반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가 훨씬 더 자극을 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요거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요, 자외선 차단 작용이 매우 우수한 장점이 있지만 불투명한 성분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뭔가 잘 흡수가 되지 않고 좀 피부에 이렇게 들뜬다고 해요.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 주성분이 어떤 활성 산소를 방출해서 환경 오염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오타예요. 불투명한 성분이라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 피부에 훨씬 더 자극을 덜 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것도 피부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 유기자차의 그 장점과 잘 발리는, 그리고 무기자차의 장점인 피부에 자극을 덜 주는 이 둘의 장점을 합친 무기자차, 유기자차가 합쳐있는 그런 제품도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니까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그런데 내가 쓰는 자외선 차단제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즉 무기자차인지 혹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인지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검색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 성분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다고도 해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참고만 해두세요. 이제 그 성분을 좀 보면은요, 화학적 차단제에 들어가는 성분은,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은 뭐 아보벤젠, 그리고 뭐 옥시벤존, 그리고 뭐 옥시녹세이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물리적 차단제에 들어가는 성분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은 뭐 티타늄 디옥사이드,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사용하는 거는 어떤 방식의 자외선 차단제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사용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정말로 온라인 클래스 수업이 끝났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건강 단원하고, 그리고 식품 단원, 그 다음에 화장품과 과학 3개의 단원을 전부 진도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나서는 저번에 얘기했던 자율보고서를 시작을 할 건데, 이미 실험을 시작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여러분들이 뭔가 실험을 할 거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뭐 그게 아니면은 바로 그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자율보고서 작성을 바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금요일 6, 7교시지? 그 다음 플러스 그날 이제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처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프린트 한번 검사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잘 작성했는지 프린트 검사를 할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출한 과제 제출한 거 있죠? 과제 제출 선생님이 이제 제출한 사람들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요거 한번 본인이 잘 제출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자율보고서 작성을 하는 거지, 그 시간 안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날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만나서 또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지만 이 프린트는 꼭 미리 준비를 해 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클래스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얼른 다시 만나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계약하겠지? 그리고 우리 저기 고생 많았고요. 금요일 날 만나요. 안녕. 끝! 진짜 끝!